네, 수요일 마지막 순서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제주 4.3을 맞아서 네. 이 제주 4.3 사진 작업을 했던 고 고현주 작가의 사진을 만나보고 있죠. 네네. 오늘도 고 고현주 사진가의 사진 보면서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아유, 고운 저고리 사진 예. 두 장인데 오래전에 만든 저고리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왼쪽 저고리는 유독 색이 참 곱네요. 네, 그런 것 같죠. 이 사진은 2019년에 전시한 고현주 사진가의 사진인데요. 이 저고리는 4.3 유족이신 간흥택 님이 간직하고 계셨는데요. 그분 아버지가 어릴 때 입었던 저고리라 합니다. 할머니가 궤 속에 간직했던 것을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간흥택 님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90년 동안 아들의 어릴 적 저고리를 궤 속에 간직한 것이었는데요. 정말 90년이 됐는데도 색이 하나도 바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하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저고리를 뒤집었을 때 안감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 네. 예, 보시면 큰 글씨가 새겨진 천을 안감으로 된 것 같죠? 저 안감은 일제 때 쌀을 담았던 포대로 만들었는데요. 옷감이 귀할 따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어릴 적 저고리를 간직하신 강은택님은 아버지가 외도에서 토벌대에 의해서 학살당했을 때 나이가 3살이었고 그동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력도 모른 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고리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또 손주들에게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시죠. 아, 4.3 하면 떠오르는 이 동백꽃 예. 위에 저고리를 올려뒀는데 이 사진 저희 예. 이번 월요일에 책 속의 제주에서 아, 선보인 책의 표지입니다. 기억의 목소리. 예, 맞습니다. 네, 예, 책에 나온 예. 사진 맞죠? 예, 이 아주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우수수 떨어진 동백꽃 더미 위에 어릴 적 저고리를 얹은 사진인데요. 4.3으로 먼저 간 아들을 잊지 않고 저고리로 수십 년 간직해온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고 고현주 사진가는 이렇게 70년의 세월 동안 쉬쉬하면서 말도 못하고 가슴으로만 간직하고 살아온 유족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꺼내서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당시 항암 치료 중에도 이 작업을 6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목소리 1, 2, 3 시리즈로 사진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고 고현주 사진가의 4.3 사진을 더 보실까요? 네. 네. 나무죠. 네. 나무에 이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유품일까요? 네, 대을 이리에 사셨던 강방자님이 6살 때 이 아버지가 젊다는 이유로 함덕초등학교에 갇혔을 때 그 육지혁명소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이 나고서 행방불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 사진을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함덕초등학교에 갇혀 있을 때 면회를 갔는데 봉지에 담은 곤쌀을 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딸 주겠다고 안 먹고 놔둔 급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가춘 중에도 따님인 강방자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강방자님이 가진 유일한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고현주 사진가는 그 기억을 찾아서 함덕초등학교 운동장 푸른 잔디에 기대어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 사진 보실까요? 네. 한자로 예. 지금 밑에 저기 우편 엽서라고 쓰는 예, 거 예. 맞나요? 굉장히 오래된 엽서 같아요. 네, 이 사진은 토벌대 소집 명령에 잡혀간 형님이 아무 조사 없이 내란 방조죄로 15년 선고를 받고 육지로 끌려갔는데요. 그 다음 해 대구 형무소에서 형님이 보낸 엽서라고 합니다. 20살이 결혼한 형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간직한 이 엽서를 고창선님이 꺼내 보여주셨는데요. 이 엽서에는 대구 형무소에 있다. 식구들 안부를 묻고 건강이 안 좋으니 돈을 조금만 송금해달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후 형님은 6.25 전쟁으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창선님께는 형님이 이렇게 엽서로만 남게 되었네요. 또 사진 보실까요? 네. 이거 뭐 집에 이렇게 안방 같은 데 보면 네. 옷이나 물건 넣어두는 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궤 안쪽에 글씨가 이렇게 잔뜩 쓰여 있네요. 예, 김술생님이 보여주신 궤인데요. 이 궤는
할머니가 간직하시던 것인데요. 저 글은 시아버지 제삿날 산소 위치, 조상 한 분 한 분 제삿날 산담 위치를 적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증조 할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사삼으로 죽는 것을 목격하시고 이렇게 괴짝에 조상들 묘지 제삿날을 써놓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 괴를 잘 지키라 하셨겠죠. 예. 그 후 김순생님의 할머니는 이 괴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밖에 꺼내놨다가 낮에 방에 들여놨다 하셨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대로 제주 사람에게 괴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요. 또 어떤 분의 괴에는 자식들 생년월일 태어난 시들을 다 적어서 어떻게든 괴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괴는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고현주 사진가는 4.3 희생자들이 남긴 유품에서 기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또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 존재했던 자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사용했던 사물들, 공간들, 무형의 어떤 것이다. 개인의 서사가 낱낱이 새겨져 있는 사물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유품은 우리에게 부재한 자들에 대한 속삭이는 존재들인 것이다. 모든 기록물 속에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작업은 당시 남겨진 사물에 대한 기록이다. 어렵게 물건을 소장한 20여 명을 만났고 그들의 기억 속에 꿈틀거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왜 중심이 되는 이야기보다 주변의 이야기, 집단보다 개인의 서사에 주목해야 되는가를 끌어내고자 했다. 금방 보였던 사진이 이제 이렇게 화려한 보자기로 싼 유품같이 보이는데 또 이건 어떤 유품인가요? 예, 일단은 이렇게 시작한 예. 고현주 사진가의 작업이 2020년 계속되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아유, 이것도 네. 이렇게 보자기로 너무 소중하게 싸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그 영상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렇죠. 예. 2020년에 나온 기억의 목소리 2집에 있는 사진인데요. 예. 4.3으로 인해 제주를 떠났던 분 중에 부산으로 떠났던 제주인의 삶을 기록하는 기획을 했는데 이때 부산에서 안술실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분이 간직한 괴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대로 괴 위에 보따리 하나하나에는 어머니, 시어머니, 나에게로 이어지는 몇 대에 걸쳐 간직한 사물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물들은 제주 여성의 역사가 당당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사물들이라 하면서요. 고현주 사진가는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기록, 이 기록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 괴 속에서 꺼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까요? 사진 보시죠. 아마도 이야기의 주인공이겠죠. 예. 남학생의 사진 같은데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4.3 때 토벌대를 피해서 서늘 곳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 100여 명이 밀고로 붙잡혀서 억수동 인근 밭에서 총살당했는데요. 이때 안순실님의 아버지 안태문과 나중에 시아주버니가 되시는 김순화님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 후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 모습을 그리워하다가 수소문 끝에 졸업사진을 찾게 돼서 저렇게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아버지가 말을 타고 조천에 나타나면 하이고 우리 선비 완쩌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안술신님이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괴 속에서 나온 다른 사진도 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무덤 앞에 보자기 위에 남녀 두 분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네, 괴 속에 간직했던 허인회와 김순희 두 분의 사진인데요. 허인회는 안순실님의 시아주버니이고 김순희는 허인회와 연애를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4.3 때 김순희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또 애인이었던 허인회도 붙잡아 사형당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의 시신을 수습해서 가족들이 영혼 결혼식을 해서 저렇게 합장 안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맺은 사돈 관계는 지금도 아주 돈독하다고 합니다. 고현주 사진가는 두 분이 합장한 그곳 공군 앞에서 두 분의 영정 사진을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듯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분 비석에는 짧게 4.3 사건이 일어나 그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었다. 이렇게 압축된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진도 보실까요? 왼쪽 사진은 이제 이 네. 실타래죠. 굉장히 네. 오래된 빛바랜 실타래.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나무에 걸려있는 낡은 한복 같아요. 네, 왼쪽 보따리에는 명주실과 향나무 가지가 있는데요. 또 오른쪽 보따리에는 상복을 나무에 걸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왼쪽은 아들이 태어날 때 삼신 할망에게 무병장수를 빌면서 할망상에 올렸던 명주실, 희고 긴 무명실 타래처럼 병 없이 장수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할망상에 올린 것이고요. 또 오른쪽 상복은 안순실님이 시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지은 삼배옷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배옷을 50년 동안 차마 버리지 못하고 보따리의 궤 속에 고이 간직했는데요. 이렇게 안순실님이 간직했던 궤 속의 보따리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으로 고현주 사진가는 사진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물건으로, 그러니까 사물로 만나보는 4.3을 맞아서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됐던 고현주 작가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